밤에 청와대는 25평 홍은동 빌라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로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이 관련 정비가 채 마무리되지 않고 이제 도배도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은 홍은동 빌라에 머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 통화도 홍은동 사저에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보궐선거로 치러지다 보니까 모든 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사실 이제 보통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그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미국 시간대에 맞춰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관저에서 주로 이제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청와대 관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은동 자택에서 어제 10시 반부터 30분 동안 이제 통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이 정상 간의 통화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통역자도 필요하고 또 이 전화기 자체도 보면 이제 비화폰이라고 해서 이 도청이 되지 않는 그 전화기를 특수한 전화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 사저에는 현재 이제 비화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으로부터 보고받는 거라든지 청와대 보고는 모두 이제 비화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쌍방으로 이제 전화 정상 외교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예. 이 청와대 관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배 등 정비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약 사흘 동안 이 홍은동 관저에, 홍은동 사저에 머물 예정인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뭐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례적이긴 하네요. 네, 좀 새롭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원래 그 양산에 자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장만한 집은 그래서 이제 평수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살던 사저로서는 좀 너무 좀 허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뭐 서울 연락사무소 겸 그리고 뭐 실제로는 뭐 거의 대선 관계자들, 캠프 관계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뭐 이런 이제 집 형태로 이제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주거용이지만 절반은 어떻게 보면 집무 용도로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좀 이제 활용을 해 왔던 그런 그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하셨듯이 이제 비화폰 이제 설치를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당분간 출퇴근을 하는 건데 글쎄요 청와대가 조금 더 어차피 지금 공사를 좀 할 거였으면 조금 더 서둘렀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2, 3일 정도인데 뭐 열심히 하고 공사를 하고 있을 텐데 좀 뭐 빨리 좀 입주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입주요. 입주라고 하니까 좀 이제 대단히 특이합니다. 저희가 제목을 붙여본 게 이제 밤의 청와대, 그러니까 25평 빌라 저 얘기인데 사실 저 홍은동 사저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님 여러 뒷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구입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그 홍은동 빌라 살 때 뭐 이거 대통령의 기운을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를 살 때 이게 그 돈을 그냥 본인의 돈으로 산 게 아니고 빚을 많이 졌다고 합니다. 아, 빚을 진 거예요? 네. 6억 5천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올라 있는 거 보면 2억 8,500만 원 정도 가량이 되는데요. 실제로 살 때는 한 2억 원 이상의 빚을 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그 개인 빚으로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농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그렇게 없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집이 또 양산에 있고 막 하니까 서울에다가 앞서 이제 연락사무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작은 서울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기거할 만한 정도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샀던 공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공직자 관련해서 재산 공개를 했는데 전체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 6천억 정도, 18억 6천억 하면서 그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연상작용이 떠오르면 자꾸 안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올림머리가 자꾸 연상이 돼서 또 이거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권위적인 어떤 대통령의 모습, 너무 권위적이어서 그동안에 접근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모습에서 좀 이제는 소탈하고 우리랑 또 어찌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머리 단정하게 그 정리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을 너무 그동안에는 우리가 권위적인 어떤 뭐 군주의 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왔던 것은 아닐까. 오히려 우리랑 비슷한 사람처럼 또 그 사람한테 위험이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부여해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사진들이 다시 또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뭐 이발소나 미용실 가면 머리 직접 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 사진도 그래서 더 화제가 되는 문재인 거죠. 대통령도 이발 받으실 때는 주무시네요. 화면 보니까 조금 졸고 계신데 이 사실은 이번에 이 이발실 공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공간 아닙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가 이 관저 이 나중에서야 이제 이 이발실을 이제 방으로 작은 방으로 개조해서 이제 조금 전에 사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요리대가 한식 요리대가 김만업 여사가 여기서 지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거의 수발을 들었다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을 이제 다시 원위치로 이제 복원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 김만급 여사 이번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이 침실에서 내실에서 그냥 하루 종일 생활하셨다 그러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훨씬 그보다는 개방적으로 지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관저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이때가 이제 김만업 할머니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요리를 전담하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서재와 침실을 왔다 갈 때 여기에 사용했던 공간을 일반실로 탈바꿈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화 관저가 이제 최적화된 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원래 이제 침실이 큰 침실이 있고 좀 작은 방이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큰 침실은 운동실로 쓰고 작은 데를 이제 개조해서 침실로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의실과 이제 대식당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유리 칸막이로 돼서 여기는 이제 일반 직원들이 이제 여기서 식당 직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아 여기서요? 그렇죠. 이 내실 안쪽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김마급 그 씨만 여기만 이제 들어들었던 것이죠. 유리문 왔다 여기 이제 갔다 윤전추 행정관하고 이제 여기서만 들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무도 이제 들어갈 수 없는 데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그 개조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시니까 이 침실 같은 경우 큰 침실을 원래대로 이제 복원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는 정비 중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바로 여기입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 관저 말고도 저희가 색깔을 좀 달리 해봤는데 이 내부 간이 집무실 사용, 부속 비서관 내 이걸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최 변호사님 이런 모습만 봐도 문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 수행을 하겠다 그런 의지 표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공간이 그 사람과의 소통을 규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워싱턴에 있는 그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오벌 오피스라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이 비서동하고 바로 있어서 정말 30초, 10초 내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위민관이라고 하는 비서동에서 관저까지 자전거를 타고 500m가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500m를 한마디로 50cm, 5m로 줄이겠다는 어떤 공간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간이 집무실을 실질적으로는 간이가 아닌 주 집무실로 쓴다라고 해서 이 비서관과의 어떤 격이 없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어떤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뀌는 그 개혁이 되는 모습에서 아마 국민들은 좀 속 시원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속 비서관실에 있는 이 사무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이 사무실이요? 본인이 본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너무 이제 그 비서들하고 자리가 멀다 해서 그때 만들어서 쓰기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 때 와서는 이 사무실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5년 만에 다시 먼지를 그렇죠. 털는군요. 다시 이제 그쪽을 좀 개조를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제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라도 일단 비서들하고 이제 몸을 부딪히면서 일단 일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제 사무실 따로 마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공간의 측면은 이런데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던 게 출퇴근 개념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개념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저하고 집무실이랑 공간하고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에 계속 머물렀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출퇴근을 안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경호실 내부에서도 흘러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는 좀 출퇴근 개념을 만들어서 자꾸 아베 총리 이름 얘기해서 불편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관저하고 공저가 있는데요. 공저가 우리 관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무실 같은 건데요. 거기 거리가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 출퇴근 개념을 만들고
그리고 출근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하잖아요. 그 모습을.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도 질문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좀 그 직무 공간으로 갈 때 출근 개념을 만들고 대통령이 거기에서 기자들한테 즉석 뭐 질문도 받기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소통하고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이 두 공사는 뭐 한 사흘 정도면 관저 공사는 다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종훈 박사님. 네. 이게 2, 3일 정도 걸릴 거였으면 미리 준비를 왜 못 해놨나라는 얘기들도 많아서 바로 이제 물론 홍은동 빌라 뭐 이 개념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출퇴근하는 대통령들. 근데 미리 준비가 좀 어려웠었나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좀 그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청와대 그 비서실 내지 경호실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뭐 유력 대권 주자들 군도 이미 대략 이제 사실 윤곽이 거의 이제 잡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공사를 좀 이제 이 관저에서 뭐 생활할 거라는 것을 미리 대비를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사전에 좀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하셨듯이 뭐 관저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그렇고 뭐 정부종합청사로 옮기느니 마느니 또 지금 이제 이 관저 부분도 사실 뭐 총리 지금 지금 공간도 뭐 한때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곳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보니 아마 결정을 좀 내리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측면은 이제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 것들은 좀 하고 그러고 좀 지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좀 모르겠어요. 청와대 좀 비서진들께서 뭐 약간의 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너무 좀 넉넉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사 자주 다니거든요. 전세살이 하고 있는데요. 이사할 때 도배하게 되면은 제 취향에 맞게 도배하고 싶거든요. 대통령 관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미리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조금이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죠. 그렇죠. 들어와서 나 저거 벽지 마음에 안 들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아주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떤 분이 대통령 그런 되는가에 시각도 따라서 있을 수 의견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저는 순리인 것 같고요. 뭐 한 2, 3일 정도밖에 그 불편함을 겪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 두 분의 안위를 위해서 청와대의 어떤 안가도 아마 제공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문 대통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현정 의원님, 뭐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와 뭐 불편한 동거가 상당히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결국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사표를 수리하고 이제 오후 3시에 이임식을 거의 한다고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황교안 대행하고는 좀 총리하고는 사실 오래 가기가 조금 꺼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 대행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단 전 정권에서 이제 총책임자였고 또 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총리가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총리 대행을 맡아서 예. 일단 국무회의는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첫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직제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제 청와대 시스템이 이제 완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두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오늘 직제 개편되는 청와대 직속으로 기획위원회라고 이제 설치가 돼서 여기서 아마 정부 조직 개편 등등이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황 총리는 오늘로서 이제 일단 임무를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인수위라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갖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새 정부가 안착될 때까지 총리는 노력해서 좀 지금 내각이 좀 역할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내려놓고 싶으시겠지만 그 역할을 조금 더 해주십사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이 어제였고 지금 1시간 15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어요.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네. 저 얘기를 듣고 지금 시간을 보면 황교안 총리가 이제 더 맞는 거를 이제 거절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을 때는 또 더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건 뭐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이낙연 총리 애정자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내정자가 사실상 총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보통 총리가 있는 경우에 내정자하고 둘이서 누가 그러면 총리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이낙연 내정자가 지명이 되는 걸 보면서 그 총리 인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계속 내가 있게 될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환경권한대행이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 부분 관련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자들이 나간 다음에 비공개로요? 예, 비공개로 이제 그때 아마 본인의 그 진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해서 어제 아마 피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밤의 청와대로 불리는 홍은동 빌라와 지금은 수리 중, 정비 중인 청와대 얘기 첫 번째 얘기로 나눠봤습니다.